정부는 지난해 말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구제 절차를 2월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금 1,000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생계형 소액 연체자 159만 명 정도가 그 대상이 되고요. 세금으로 빚을 탕감한다는 그 비판을 우려해서인지 필요한 재원은 금융사로부터 출연을 받은 그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간에 일반 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또는 도덕적 해이나 기만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의 그 채무 탕감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답부터 이야기합시다. 답부터. 정부가 개인 빚을 탕감해 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됩니다. 탕감해 줄 수도 있죠. 내가 정권을 잡았고 우리 세력이 좋다면 탕감해 주는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뒤에 이 질서는 앞으로 어떻게 잡을 거냐. 이때까지 노력해낸 게 물거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옳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소액 이하로 빚이 진 사람들이 10년, 20년 허덕임에 못 갚는 사람 거는 갚아주겠다. 그러면 앞으로 빚을 지고 나서 10년, 20년 갚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럼 다 갚아지니까. 판례가 있잖아요. 갚아줬던 판례가. 말라고 갚아. 살살 지세요, 빚을. 우리가 빚을 지고도 못 갚는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내 노력을 안 해서 못 갚는 겁니다. 빚진 사람이 바른 길을 알고 바르게 노력을 하고 3년이면 그 빚은 소액빚 1,000만 원 이름 갚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딱 3년이면. 그러면 그걸 내가 직접 노력을 해서 갚았으므로 너는 그만큼 질량이 성장을 했고 지금부터 네 수입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너는 절대 빚지고 안 살게끔 돼 있다. 그런 거를 모르면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의 교육 콘텐츠는 찾았느냐? 그런 걸 노력을 하는데 그 빚을 지금 탕감을 해주고 있는 거냐?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명분 없이 그 힘을 다시 풀어줘 버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인생에 엄청난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죠. 사람을 묶어놓을 때는 조금 묶어놓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며 사람을 만들어 가려고 지금 묶어놓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언가가 불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주의만큼 정확하게 돌아가고 운용되는 사회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푸는 방법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열심히 바른 길을 찾아서 행하면 어려워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게 이 사회고 지구촌입니다. 내 자리에서 내 일을 못하면 어려워져야 되는 게 그것도 지구촌의 삶이고, 인간이 지구에 왔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른 해답을 찾아서 바르게 사는 기법을 찾아내려고 인간이 이 지구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느냐? 차원계 신계까지 다 미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하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같이 한번 논해보고 이런 바른 방법을 찾아서 국민을 돕는 방법을 한다면 국민한테 진짜로 명분 있게끔 어떤 일을 처리할 때는 새로운 이 정부가 엄청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고 이 국민의 다시 활력소를 만들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실력을 내놔야 될 때다 이 말이죠. 국민 세금으로 내 멋대로 섬에서 누구는 어떻게 해주고 누구는 소외되고 누구는 어떻게 되게 만들면 안 되고 국민 세금을 쓸 때는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전부 다 박수치는 게 70% 이상 나와줄 때 그럴 때 이걸 쓰면서 다음에 또 노력할 것이면 조금 더 노력할 거를 이래 보완하겠노라.
70% 환영받았다라는 것은 30% 환영을 못 한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환영을 지금 못 받는 거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요렇게 해서 30% 노력해 가겠다라는 설명까지 있어야 이래야지 70% 환영받은 거로도 운용에 지금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수결로 한다고 해가지고 뭐 70% 가니까 이거는 무조건 밀어붙인다. 이 부작용 30% 부작용 때문에 미래에 발목 잡히는 거는 엄청나게 더디게 가는 거예요. 왜 100%의 이 찬성을 못 얻어냅니까? 못 낸 거는 못 낸 거에 대한 거를 또 발표를 해서 정리를 해갖고 연구를 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모질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가고자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 또한 그렇게까지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찬성해 주겠다. 이래 되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는 명분을 찾지 못했다면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큰 대사를 망친다. 작은 거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큰 대사를 망칩니다.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이든 뭐든 빚을 진 사람이 이 사회에 왜 지는가 그 근본을 찾지 못했다면 손대면 안 됩니다. 방법을 찾으라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가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 지우개로 쥐어버리면 다시금 살살 나와갖고 그게 생기도록 만듭니다. 그동안의 시간 까먹죠. 배가 고파야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도 우리가 찾아서 노력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네 고집과 네 아픔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에 딱 넘어설 수 있는 만큼 아파야 그 다음에 누구 말도 존중하고 내 아픔을 왜 이렇게 아팠을 수밖에 없는 걸 깨우치고 다음에는 안 아플 수 있는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픈 거를 보고도 나사주지 못할 때는 내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나사주지 못할 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진정한 사회를 돕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걸 같이 논할 수 있는 이런 단체들도 모아보고 이런 걸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사회도 모아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노력을 얼만큼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노력 없이 법을 바꾼 거는 뭐든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사회 국민 한 사람이 지금 현재 대통령보다 못할 것이냐? 사회 국민 한 사람이 어떤 장관보다 지금 못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사회 다 같이 성장을 한 겁니다. 다 같이 어려움 속에서 각자 하는 분야가 다를 뿐이지 누구든지 전부 다 인재들이다 이 말이죠. 그걸 왜 활용할 줄을 모르냐? 그런 걸 가지고 사회 이벤트를 만들어도 사회가 활성화가 되게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의 기법을 놓고 국민 전체가 소용돌이 치면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다루면 좋을 것인가 하면 이벤트를 만들어내더라도 이거는 사회에 굉장히 큰 활력소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 사람한테도 찾아와서 무언가를 대안을 하면 물어보세요. 내가 이만큼 감을 지르는데도 내한테는 안 묻네 비메이커라고.